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 빈칸 추론 유형을 배우는 프랙티스 지문 3번 내용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 언어 속에서 은유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시를 주면서 일상 언어에서 이상한 표현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거가 우리 앞에 있다. 긴 겨울이 우리 뒤에 있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래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 이 문자적 해석을 해보면 좀 조리에 맞지 않다는 거죠. 물리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면 위치에 전혀 안 맞아요. 왜냐면 선거라는 거는 자, 물리적으로 앞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겨울도 물리적으로 뒤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저런 말을 쓰냐는 거죠. 자, 요런 표현들이 뭐예요? 은유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은유의 일반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많은 일상 언어에서 나타나는 비유적 표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위에 이제 말이 이런 게 안 되는데, 수십만 개의 이러한 표현은 그 의미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은유적인 거다. 그리고 이건 인간의 일상에서 관찰될 수 있는데, 뭐 요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앞에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상한 표현들이 있는데, 뭐냐? 아, 은유다. 정의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또 예시를 또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결론이 은유는 특별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평범한 사고의 기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거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은유는 단지 수사적 표현, 뭔가 그러니까 이쁘게 꾸미는 표현, 시인이나 예술가들의 특별한 의사소통 도구인 게 아니다. 평범한 사고 기제다. 무의식적으로 쉽게 작동하며 인간의 일상적 언어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 자,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은유 이렇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표현들은요, 은유라고 하는데 특별한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일상 언어에서 관철되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사고 기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자, 명령문이 나왔어요. 명령문에서 consider가 나오면 그리고 예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려해봐라. 자, 따라오는 두 개의 일상의 이제 언어적인 표현을 이제 고려해봐라.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선거가 있어요. 우리 앞에. 그리고 긴 이제 겨울이 있어요. 이제 우리 뒤에. 자, 여기서 consider 명령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로 쓴 거고요. considering 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동사가 없어요. 이 문장에서 동사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그리고 following이면 이제 따라오는 이런 뜻인데 만약에 followed라고 쓰면 따라와지게 되니까 우리가 따라오는 거니까 얘가 오히려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 2번 문장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런 표현들은요. 만들지 않아요. 어떤 감각을.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센스는 이해 이런 뜻도 있기 때문에. 자, 3번 문장입니다. 선거는요. 그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거냐면 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쪽에 뭐에 있어서 어떤 측정한 방법 또는 관찰 가능한 방법에 있어서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겨울은요. 그 무언가가 아니죠. 어떤 무언가가 아니냐면 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대절은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절이죠. 위치는 가능하겠죠. 자, 하지만 what은 안 됩니다. what은 명사절이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위치는 되겠지만 명사절인 what은 안 됩니다. 근데 주목 여기서
여기 있는 거 something부터 that을 합쳐서는요. 요것은 what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는 measurable이랑 observable은 이제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부사로 measurably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여기도 부사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얘는 오히려 부사기 때문에 physical 이렇게 형용사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문장입니다. 자, 이게 100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1000이에요. 합치면 10만입니다. 그래서 수십만의 이러한 표현들의 수십만 개.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표현하는 게 낫겠죠. 수십만 개의 이러한 표현들은 주어입니다. 어떤 수십만 개의 표현들이냐면 그것들의 의미가 그냥 문자 그대로가 아닌 그러나 은유적인 이런 표현들의 수십만 가지는요.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매일의 언어에서 부연 설명을 하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는 차가운 사람이야. 그녀는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시장은 꽤 우울해. 그래서 침체되어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이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이런 거는 선생님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실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거죠. 나눠보면 and expression 이 expression들의 그러니까 요렇게 접속사랑 소유격이 합쳐진 거죠. 물론 이거를 소유대명사인 there로 바꿨겠죠. 그래서 and there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이렇게 이 형식으로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위치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안 됩니다. 왜냐면 위치는 뒷문장 구조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얘는 앞에 있는 걸 이렇게 수식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명사절인 what도 안 될 거고요. 자, 당연히 that도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소유격의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 한해서는 혹시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다면 오브 위치는 가능합니다. 자, observe 뒤에 목적어 없죠? 그래서 can observe 이렇게 능동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자, 5번 문장입니다. 은유는요,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어떤 표현에 이게 말하는 거죠. 발화의 어떤 모양, 그러니까 수사적 표현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혹은 또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not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손안에 있는 시인들이나 어떤 예술가들의 손안에만 있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요것만 수일치 말로 쓰시지 않으면 되고요. 자, 이것은요, 평범한 메커니즘, 사고의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문법적인 게 그렇게 없는데 그래도 주제문이기 때문에 간단한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보통
작동하면서요.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뭐 노력 없이 생각 없이 작동하면서 이것은요. 어디에 스며듭니다. 거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요. 인간의 매일의 그리고 기술적인 언어의 모든 측면에 스며듭니다. 자, 만들면서요. 상상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의 오퍼레이팅은 자동사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뒤에 목적어 없는 이유가. 자, 그래서 인간이 작동되는 게 웃기잖아요. 이런 게. 그쵸? 뭔가 이상한데, 그치? operated.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동사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operate.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unconscious. 이렇게 형용사로 쓰셔도 안 되고, 얘도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effortless. 이렇게 쓰셔도 안 된다는 거죠. near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every 다음에는 뭐예요? 단수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aspect라고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분사 구문이 나왔죠?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동사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make라고 쓰시면 안 되고 뒤에 목적어, 목적격보로 오형식으로 완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가 목적어 다 있기 때문에 made로 쓰시면 안 되죠. 그럼 여기는 목적격 보호 자리였기 때문에 possibly 이렇게 부사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죠. 자, 빈칸으로 출제됐던 지문이잖아요. 여기 있는 이 ordinary 이 부분이 실제 빈칸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내용을. 이런 걸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요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나와야 이러한 표현들이란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순서 삽입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on election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죠. 요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표현들이라는 건 요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순서 삽입 포인트.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여기도 디즈 익스프레션이고 여기도 디즈 익스프레션인데 예를 들면 이 문장을 여기 뒤에다가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런 것들을 보고 아 요게 디즈 익스프레션이 요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뭐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리를 이거 뭐야? 문자 그대로 말이 안 된다는 말이 나와야 여기서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은유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또 not A but B잖아요.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 얘가 맞는 건데 이 단어를 서로 바꿨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metaphorical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다가 literal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메타포리란 말이 나온 다음에 이 용어를 나온 다음에 써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보고 순서 삽입의 포인트로 잡으시고 여기가 빈칸으로 만약에 또 빈칸으로 내신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건데 얘네들만의 특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도 단어 빈칸으로 나왔었지만 여기 전체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평범한 사고 기제인데 또 이 단어가 평범한 게 아니라 뭐 exceptional 이렇게 특별한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it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도구인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다음에 나올 수 있게끔 이시 받고 있죠. 순서 삽입 포인트입니다. 앞에 내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일상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다. 이게 되게 평범하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빈칸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